일장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제 물류가 어떻게 흐르고 또한 그런 항공 화물이나 해상 화물에 있어서의 수출입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이러한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수출입 물류비를 어떻게 하면은 그 현실성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절감 방안이나 절감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이 국제 물류비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나? 이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우리가 항목별로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10가지의 국제 물류비에 대한 항목을 전부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 전체적인 운임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다음에는요, 주로 항공 운송이나 해상 운송에 관련된 수출입, 그 다음에 LCL 화물과 FCL 화물에 있어서의 수출입,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절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국제 물류비에 관련된 물류비의 그런 구조,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면은요, 10가지 항목에 있어서의 물류비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포장 관련 물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 그 다음에 해상, 항공, 그리고 복합운송, 또한 보관에 관련된 물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 통관, 정보, 그 다음에 보험에 관련된 물류비가 있습니다. 자, 우선 포장은요, 내포장에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포장에 관련된 물류비가 있습니다. 내포장에 관련된 물건은 그 물건 자체가 어떠한 물건인지를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포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포장은 주로 안전성, 그 다음에 운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것이 외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물류비에 속한다는 거죠. 당연히 카톤 박스보다는 우든 케이스가 비싸고요. 또 우든 케이스들 중에서도 밀폐 포장이 훨씬 비싸고요. 개방형 포장은 훨씬 저렴합니다. 또 진공 포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포장의 상태, 포장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물류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육상 운송도 LCL 화물의 시간거리 병산에 따라서 물류비가 또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사이즈에 따라서 또 이런 운송비가 달라집니다. 20피타는 보통 40피타나 40피타 하이큐빅 컨테이너의 평균 90%의 국내 운송의 물류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실시되면서 그 안전운임제에 나와 있는 타리프 레이트, 그것을 반드시 화주는 운송회사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일방적으로 20타 컨테이너의 국내 운송비는 40타나 하이큐빅 컨테이너의 90%다. 이렇게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 거리에 따라서 또 달라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그런 곳이 부곡이냐 아니면은 뭐 충북이냐 아니면 강원도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편도냐 아니면 왕복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해상운송을 살펴볼까요? 해상운송은 해상운임만 갖고 있는 물류비가 아닙니다. 해상운임 외에 여러 가지 할증료가 있습니다. 또 부대 비용도 있습니다. 또 서류 발급비라는 것도 있고요. 컨테이너 청소비라는 것도 있고요. 또 성수기 할증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저유항률을 도입을 해서 적용하는 그런 low sulfur fee라는 그런 아니면 low sulfur fuel surcharge라는 이런 비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공 운송도 단순하게 에어 프레이트 레이트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charge of weight라는 운임 계산 중량이 1cbm은 167 혹은 166.666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많은 쪽으로 해서 항공 운임이 적용되는 그런 운임 계산에 있어서의 공식도 있고요.
또 직항에 있어서 뭐 직항이라는 표현보다는 direct flight이라는 표현도 좋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직항 혹은 환적, A라는 비행기에서 B라는 비행기로 서비스하는 그런 항공사에 따른 항공사별로의 운임이 또 다르게 돼 있고요. 또 항공운송도 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FCA 조건이나 FOB, 그 다음에 EXW 조건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FOB 조건은 주로 해상운송에 쓰고 있지만 실제로 실무상으로는 항공운송에서도 FOB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도착지에서 수입자가 계약되어 있는 포워더한테 항공 운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콜렉트 차지 피라고 그래서요, 그 항공 물류비 전체의 몇 %에 해당되는 착지불 수수료라는 거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복합운송은요, Sea and Rail에 있어서의 복합운송 물류비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Sea and Air에 대한 물류비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Sea and Truck에 대한 물류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럭보다는 레일 차지가 저렴하게 돼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레일 차지보다는 이 트러킹 차지가 훨씬 저렴한, 반대로 레일 차지가 운임이 비싼 경우의 국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 관련 물류비라는 건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창고, 보세 창고 보관 수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보관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요, 중량과 그 다음에 운임에 따라서 별도로 보관료를 이렇게 적용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국가마다 창고 보관료는 예를 들어서 일수라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 기간부터는 아주 누진 금액이 발생이 돼갖고 기하급수적으로 그 보관료가 비싸지는 경우에 그런 국가의 창고 보관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 하역 관련된 물류비는요, 특히 컨테이너보다는 벌크 화물, 모래라든지 아니면 철강석이라든지 아니면 목재라든지 아니면 석탄이라든지 컨테이너에 적재돼 갖고서 운반하는 컨테이너 전용선이라든지 아니면 겸용선이 아니라 벌크 화물 그 자체를 운반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하역 장비를 사용해서 그게 소위 말하는 쇼와 크레인이라든지 그 부두에 있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본선에서 크레인을 사용한다든지 하역비를 수출자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자가 부담한다든지에 따라서 물류비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관 물류비도 통관 수수료만 있다는 게 수출입 통관 수수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국가 공휴일 같은데 이런 데에 수출이나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통관, 임시 관세청으로 관세청의 문을 열어갖고 수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임시 개청 허가 수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소장치 수수료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파출 검사 수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정보에 관련 물류비는요, EDI 전송비도 있지만은 뭐 상용망 사용료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물류회사의 물류 어떤 IT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용비를 수수료로 내는 그런 경우에 정보 관련 물류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적하보험도 마찬가지죠. 대개 수출입 화물은 이제 보험사의 적하보험에 부보를 해서 보험증권을 발급을 받는데 여기도 보험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물량에 따라서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10가지의 국제 물류비에 대한 운임 구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해당되는 항목에 있어서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이 10가지 중에 가장 큰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항목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해상이 있을 수가 있고 항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머지 8가지의 그런 부문에 있어서의 물류비의 절감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물류비를 절감해야 되는 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어디냐고 굳이 여기서 선택을 하자면 주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관련된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보다 전체적인 물류비 절감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소개한 항공이나 해상 부분에 있어서 수출, 수입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출입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 시기에, 중요한 이 시기에, 이게 뭐 6월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9월까지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내내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언제 딱 이게 중단이 되고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일단 스톱이 돼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현식이라는 게 4월, 5월, 6월을 일단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하반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LCL 화물과 FCL 화물, 해상 운송에 있는 거를 별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CL 화물을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항만에 있어서의 CFS,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보세 구역에 있는 그런 창고에서 충분히 소량의 화물을 목적 국가별로 아니면은 목적 항별로 LCL 화물을 콘솔리데이션, 혼재라고 그러죠. 이거를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문제는 도착지 국가의 항구에서 그 물건을 디베이닝, 창고의 그 컨테이너 안에서 물건을 끄집어냈어요. 적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CFS 창고에 보관했다가 LCL 화물로 바이어한테 트럭으로 해내서 바이어 웨어하우스까지 갖다 주는 그런 상황의 국가냐. 또 그렇게 바이어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핸들링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가 도착지의 지점이나 파트너나 대리점한테 이 화물 핸들링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수출자는 해당되는 포워더한테 부킹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화면에 비상 상황에서는 10, 12M 혹은 10톤 넘어가는 LCL 화물은 차라리 20타 하나로 작업해서 진행하는 것이 도착항에서 처리가 원활하다라고 해서 10, 12M 딱 못 바꿨는데 10, 12M이 안 되는 거라도, 예를 들어서 50M 밖에 안 되는 거라도 만약에 콘솔리데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도착해서도 콘솔리데이션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LCL 화물을 내륙 운송이 불가능하다, 컨테이너 트레일러로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요, 50M이 되더라도 20타 하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관건은 운임입니다. 여기서는 C와 D 인코톰스를 얘기하는데 이 조건에 있어서의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수출자가 선불하는 게 있고요. 프레이트 콜렉트, 입자가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바이어와 서면으로 컨펌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E와 F 조건에 있어서는 더더욱 컨펌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바이어가 운임을 내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20타 하나로 진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클레임은 당연히 바이어가 수출자한테 왜 LCL 화물로 운임이 뭐 300불밖에 안 되는데 왜 700불을 내가 운임을 내야 되느냐 해서 거기에 관련된 무역 클레임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조건인 C와 D 조건이 또 괜찮습니다. 이거는 일단 바이어한테 컨펌만 받은 후 왜 수출자가 운임을 내는 조건이냐. 그럴 때는 일단 그 LCL로 보냈을 때와 FCL로 보냈을 때의 운임 차액이 있는데 이런 운임 차액에 관련된 물류비 절감이 우선이냐, 아니면 바이어가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도착 예정일에 도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는요, 충분히 LCL 화물에 대해서 오다를 받는 우리나라 수출자는 바이어한테 충분한 쉬핑 익스파이어드 데이트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권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LCL 화물에 대한 수출입 물류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기본적으로 앞서 LCL 화물 핸들링 가는 국가냐, 도착지가 어떤 상황이냐, 그것에 대해서 가능할 경우에만 진행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내 운송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국내 운송비의 LCL 화물 같은 경우 현재 중량거리 병행해서 또는 시간까지, 근데 뭐 시간보다는 중량거리 병행해서 안전운임제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내 운송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은 가능하면 팔레트 단위로 작업해서 아니면 또한 공동 배송,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아이템이지만은 같은 지역 내에서 LCL 화물을 움직이는 그런 수출업자가 있다면 공동 배송으로 해서 해당되는 선적항해, 물론 선적항해 CFS가 가능하면 동일하다. 아니면 CFS가 다르더라도 같은 선적항이다. 부산이면 부산이다. 아니면 인천이면 인천이다. 아니면 광양이면 광양이다. 하는 또 뭐 울산이면 기타 그런 선적항 CFS로 보낼 경우에는 CFS가 다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LCL 화물은요, 여기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99.9%입니다. 왜? 0.1% 정도 선사가 직접 소량의 화물을 핸들링하는 그런 지역의 선사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9%가 포워더 서비스의 역량이기 때문에 단순히 LCL 화물에 대한 해상 운임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부대 비용까지 견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스트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비교한다는 건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한 포워더한테만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 포워더 아니면 2개 이상의 포워더한테 견적을 받으셔서 해당되는 선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서비스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운송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EXW나 FS, 이 E와 F 조건은 우선 어떤 포워더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A라는 포워더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회사는 B라는 포워더와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똑같이 A라는 지정된 포워더와 현재 계약되어 있는 B 포워더의 비용을 또 운임을 또 서비스 상황을 같이 받으셔서 그런 다음에 비교해서 물류 서비스 포워더를 선정해야 되는데 바이어가 일단 지정했으니까 그 포워더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국내 운송 부분은 FOB 조건 같은 경우는 수출자가 임의로 B라는 포워더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EXW는 안 되죠. 그거는 뭐 바이어가 전부 다 수출자 공장에서부터 다 비용을 내겠다 그러는데 당연히 무조건 그거는 A라는 지정된 포워더에 당연히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FCL 한번 살펴볼까요? FCL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도착지에서의 그런 운송 상황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이어가 선사 마스터 비엘을 원할 경우도 있고요. 포워더 하우스 비엘을 원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비엘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컨펌 받습니다. 만약에 바이어가 프레이트 풀 세트 클린 온보드 마스터 비엘 only acceptable, 마스터 BL only acceptable이라는 그런 문구를 여러분이 어떤 지정 선사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보냈다. 그러면 거기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BL은 선사 BL이기 때문에 선사 BL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풀세트 클린 온보드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키파라든지 아니면 피아타라든지 이런 포워더 BL을 받아도 좋은 그런 문구를 받으셨을 때는 거래하고 계시는 포워더의 그 BL을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엘을 원하는지, 선사 비엘을 원하는지, 포워더 비엘을 원하는지, 아니면 세 번째, 괜찮다. 선사 비엘도 괜찮고, 포워더 비엘도 괜찮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거래하고 있는 포워더에게 설명을 해주고 진행을 하시는 거고, 부킹하는 거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운임만 봐야 될까? 아니면 서류만 봐야 될까? 아니죠.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선적 의혹일은 언제까지인지, 트랜시먼트 환적을 해도 환적이라는 게 A라는 배에서 B라는 배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 배가 A라는 배다. 근데 도착했을 때 배가 B다. 그건 환적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바이어가 환적을 허용하는지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지 이런 여부를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런 코로나19에 있어서 비상사태에는 첫 번째, 아까 LCL 화물도 얘기했죠. 바이어와 shipping expired 선적 유효기기를 어떻게 해요? 충분히 받아서 여유 있게 선적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왜? 선사의 스케줄이 선봉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또 운임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4월 달에 실을지 아니면 5월에 실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앞당겨서 4월에 실는 것이 운임 면에서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FCL에 있어서의 수출 물림은 어떻게 절감을 해야 되느냐? 우선 거래하는 포워더, 우리나라는요 FCL도 99.9%가 포워더하고 거래합니다. 선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해서 부킹을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99.9%가 누구하고 거래한다고 그랬어요? 포워더에게 거래합니다. 그래서 포워더한테 운임을 받으실 때 선사별로 운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validity, 적용 기간. 4월 말까지냐? 아니면 5월 말까지냐? 아니면 6월 말까지의 2, 4분기 운임이냐? 아니면 상반기 6월 말까지의 운임이냐? 아니면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운임이냐?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코로나19의 비상사태에서는 분기 운임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하다고 보면 안 되죠. 분기 운임이 계속 운임이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면 분기 운임이 유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니다 운임이 내려갈 것 같다 하면 어떤 운임이 유리할까요? 수출자에게는 월별 운임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freight prepaid, 즉 인코텀스의 C와 D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류비 절감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 바이어가 수출자는 C와 D 조건이니까 수출자만 엔조이를 한다? 그런데 수입자는 도착지에서 서비스가 엉망이다? 당연히 바이어가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류비 절감 외에 뭘 봐야 되느냐? 운송 서비스, 도착지의 핸들링, 그 다음에 도착지의 프리타임, 이런 거를 선사도 중요하고 지역별도 중요하고 운송수단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제가 도착항이나 도착지의 프리타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도착했는데 도착항의 부두에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놓을 수밖에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현지 사정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정말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아예 트레일러 기사가 그 해당되는 부두에서 반출하기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일정한 프리타임이 지나면요, 당연히 이런 비상사태에서도 선사한테, 그렇죠? 뭘 수입자는 내용을 했느냐면 디머리지 차지를 수입 말하면 최화료라는 걸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항공 살펴볼까요? 항공은요,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프리페이드냐 콜렉트냐에 따라서 바이어가 어떤 항공 포워더를 지정했느냐 지정하지 않았느냐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 역시 마스터 에어빌, 즉 항공사의 에어빌이냐 아니면 포워더의 에어빌이냐 이것도 컨펌 받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챕터 1장에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스페이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항공사의 스페이스 확보는요, 누가 하는 거죠? 포워더가 하는 거죠. 이건 포워더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운송은요, 해상운송은 선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공운송은 뭐예요? 100% 누구의 영역이에요? 포워더가 핸들링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운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항공사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환적하는 항공사냐? 아니면 직항한, 난스톱으로 해서 직접 가는 그런 항공운송의 서비스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납기가 급해서 이제 보냈는데 도착 공항에서 물건을 수입 통관이 안 돼서 아니면 도착지에서 국내 운송에 불가능으로 못한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어와 해당되는 포워더의 그런 상황을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컨펌 받은 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그럼 무조건 항공운임이 인상이 되니까 야, 이건 도대체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수출 물류비라는 거는 절감이 아예 불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선 포워더 핸들링 지역이니까 요것 역시 복수로, 그죠? 복수로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포워더가 한 개의 포워더하고만 그동안 오랫동안 거래하신 그런 수출자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좀 더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정말 바이어가 원하는 날짜에 그리고 출자도 빨리 이거를 보내야 하지만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이런 물품대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 또 바이어가 여러분한테 무역 크레임을 합치는 거를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하고 견적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량보다 부피가 많은 화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10cm이라는데 곧 반드시 10cm이라는 걸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중량보다는 부피가 좀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약 운송인 포워더와 좀 더 별도로 그런 항공운임을 좀 내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특별히 마스터 에어웨이비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콘솔리데이션을 하는, 콘솔을 잘 하는 그런 포워더의 하우스 에어빌로 진행하면
좀 더 스케줄은 모르겠지만 여기 스케줄을 의미하는데 스케줄은 모르겠지만 요금 인하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우스 웨이빌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하우스 웨이빌로 진행하기 어려운 국가들의 도착지 그런 거는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내륙 국가라든지 뭐 등등의 그런 특별한 지역 외에는 하우스 에어웨이빌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미 앞서서 복수의 포워다와 거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그런 물류비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입 부분 볼까요? 수입 LCL. 이건 무조건 뭐예요? 도착지 CFS에서 LCL 콘솔리데이션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차라리 한국에 있는 바이어가 50m이나 5톤이 넘어가면요. 만약에 CIF 조건으로 수출을 여러분이 수입을 할 경우에는 수출자가 운임을 내는 거지만 LCL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콘솔리데이션이 안 되는. 그때는 과감하게 그냥 이집트 하나로 하고요. 뭐예요? 프레이트 텀을 바꾸는 거죠.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바꾸는 거예요. FOB 조건을 바꾸는 거죠. 수입인 경우에. 그래서 빨리 이 물건을 FCL인 이집트 하나로 처리해서 물건을 빨리 받아서 여기서 빨리 이거를 거래하는 그런 업체한테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좋지 이거를 LCL 콘솔리데이션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 상황 하에서는 그런 프레이트 소위 말하는 인코텀스를 변경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손해만 보느냐? 아니죠. LCL 화물도 수입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수입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수입을 하느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에 이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FOB 조건일 경우에는요. 현지에 뭐예요? 로컬 비용이 필요가 없죠. 해상 운임만 신경을 쓰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LCL 화물로 선적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현지 비용까지 EXW는 전부 다 수출자가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20다 하나로 바꾼다 하더라도 단순히 해상 운임만 부담하는 게 아니죠. 다른 로컬 비용도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코텀스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LCL 화물도 FOB 조건으로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FOB 조건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굳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FOB 조건에서 20도 하나로 바꾸는 게 또 좋고요. 만약에 그런 물류비보다는 어떤 그 도착지에 있는 거래업체한테 물건을 제때에 인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20도 하나를 쓰시면서 그 모든 비용을 감수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당장의 물류비를 절감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후에 나중에 절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하나의 팁을 드렸습니다. 수입하는 LCL 화물이 10톤이나 10CBM이 넘으면요. 도착한 CF에서 발생되는 창고 보관료 이런 등등을 다 비교해 보면요. 20톤 하나가 훨씬 쌉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핵심 실무의 그런 수출입 물류비 절감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것들을 비교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10CBM, 10CBM보다 한 7CBM 정도만 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20다 하나로 처리해서 수입하는 것이 무슨 면에서 비용 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왜? 우리나라 창고 보관료까지 다 하면은 비용 절감이나 시간 절약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FCL 수입을 볼까요? FCL도 일단 이게 뭐예요? 진행 중인 현재 이용되는 포워더가 있고요. 바이어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선적항에서 선적 가능 여부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지만 혹시 FCL이니까 바이어가, 그렇죠? 바이어한테 여러분이 노미네이션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미네이션 된 바이어하고의 문제를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자와 무역 계약을 할 때 shipping expiry date를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구매 수입 업체들이 뭐예요? 수출자한테 넉넉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C와 D 조건은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다 알아보고 준비하겠지만 E와 F 조건은 가능하면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FOB 조건으로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EXW보다는 FOB, FCA보다는 FOB로 해서 선적 진행을 단순화해서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요. 위험을 감소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입에 있어서 FCL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그러면 FCL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도착지에서 지불하는 조건인 경우를 일단 살펴보자. E와 F 조건을 살펴보자. 일단 직항과 환적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받고 싶으시면 직항 노선이 제일 좋겠죠. 중간에 다른 배로 갈아탈 경우에는 혹시 환적항에서 제때로 다른 노선에 연결되지 않아서 늦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직항 노선이 좋겠지만 직항 노선의 원양항로 같은 경우는요. 직항 노선보다는 환적항 노선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거래하고 있는 포워더, 이용 중인 포워더한테 그거를 비교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직항일 때의 운임과 운송기간, 환적일 때의 환적항은 어디며 운임은 얼마며 운송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운송기간은요. 말 그대로 ETD나 ETA이기 때문에 트레인 타임이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 도착일, 예정 선적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33일이 됐더라도 33일이 확정된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여유 있게 33일부터 한 37일, 8일 정도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그런 충분한 4일이나 5일의 기간을 연장해서 거래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근해 가까운 아시아 항로라든지 이런 데들은 환적보다는 좀 직항으로 이런 경우에는 비상사태에서는 좀 더 보다 안전하게 직항 노선을 사용하고 있는 선사를 포워더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건 역시 우리나라의 FCL 화물에 대해서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의 도착,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지금 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확실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도착항에서도 프리타임을 충분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쉽지만 여기 챕터 2에서 코로나19 대응 수출입 물류비의 절감 기법 절반 방안에 대해서는 수출과 수입, 그 다음에 해상 화물에 있어서의 LCL 화물, FCL 화물, 그 다음에 항공 화물에 있어서의 또 수출과 수입,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절감에 대한 방안과 기법을 나누는데 항공 화물 수입은 어떻게 하느냐? 프레이트 콜렉트 조건으로 했을 때 현지 사항의 적재 가능의 항공사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항공사의 스페이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포워더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운송 계약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 운송에는 문제가 없겠는지 하는 것을 다 확인해서 포워더와 관세사 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 이런 것까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항공 운송도 수입 물류비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특별한 서비스의 차이가 없으면 일단 가장 저렴한 항공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포워더를 통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워더로부터 운임을 받을 때 항공사별로 운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워더마다 항공사와 계약한 운임이 다르기 때문에 복수의 포워더와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대응에 항공과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의 실질적인 수출입 물류비 절감 기법을 다뤄봤는데 좀 더 자세히 이런 거를 항목별로 아까 10가지 항목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조건별로 인코텀스 그렇죠? 인코텀스 2020에 근거한 인코텀스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례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출입 물류비 절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이거를 배우시기를 원한 분은 원래 분기마다 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에서 수출입 물류비 절감 핵심 실무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3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3월에 코로나19 때문에 5월로 연기됐습니다. 5월 요거는 이제 스케줄이 조금 조정되겠지만 분기마다 수출입 물류비 절감 핵심 실무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시고 기업마다 수출입 물류비의 절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익성 확대 또 원부자재라든지 아니면 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좋은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수출입 물류비 절감 기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